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의 삶이 가장 소중하다. 요즘 회사에선 MZ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MZ들은 왜 그래? 아, MZ라서 그렇구나. 그런데요, MZ들은요, 본인들이 MZ인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래퍼 이영지 씨가 MZ들한테 인기가 많은 건 그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에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인생에 대해서 버티는 것,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면 MZ는 올바른 선택과 집중, 그리고 자아 실현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기성세대 덕분에 절대적 빈곤이 해결됐고 이제 자아를 실현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생존과 자아 실현은 그 욕구의 단계가 다릅니다. 알바만 해도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에서 그림도 그리고 싶고 나만의 브랜드도 만들고 싶고 유튜브도 해보고 싶고 블로그도 해보고 싶은데 니네 자꾸 철없이 그런 것만 할 거야? 라고만 하는 건 시대의 흐름을 부정하는 예의가 아닐까요? 물론 우리 젊은 세대들도 절대적 빈곤을 해결해준 윗세대한테 감사함을 갖고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지금 사회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겐 상대적 빈곤이 남아있죠. 상위 20%의 자산이 하위 20%의 35.2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GDP가 얼마나 오르건 상관없이 내 삶이 크게 안 변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선택한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돈이 돈을 부르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부동산을 기성세대가 차지하고 청년들의 노동으로는 이를 앞지를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어린 세대는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해질 세대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젊은 세대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자꾸 재테크나 사업처럼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회사가 그 정도로 귀하지 않아 얘네한테. 그 2, 300이 내 삶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회사에선 자꾸 충성하기를 원하니 이게 가치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네가 그 정도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니는 뭔데 자꾸 나한테 충성을 다하래. 이러니까 서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건 수요와 공급입니다. 아쉬운 쪽에서 먼저 혜택을 줍니다. 퇴사율이 높아서 고민이라면 회사에서 변하고 경쟁력이 높은 회사에 지원해서 내가 안 뽑힌다면 내가 가치를 높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흐르면 결국 MZ가 경제의 주력이 된다는 거죠. MZ가 쇼폼을 좋아하는 순간 유튜브는 어쩔 수 없이 틱톡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 인스타도 릴스를 만들고 각종 음원들은 땡땡 챌린지를 겨냥해서 짧고 임팩트 있는 노래를 만듭니다. 동영상 폼은 다시 가로에서 세로로 바뀌고 있고 그에 맞춰서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도 바뀝니다. 키워드가 율로에서 갓생으로 넘어가자 재테크 유튜버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주식, 부동산, 자기개발책이 미친듯이 팔립니다. 부동산에서 승부를 볼 수 없으니 코인 시장이 떠오릅니다. 카메라는 갈수록 작아지고 편집 툴은 갈수록 쉬워지고 영상 길이는 짧아집니다. 이에 맞춰 모든 회사들이 방향성을 바꾸게 됩니다. 불편하든 그렇지 않든 MZ의 요구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실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뚜렷하게 세대 간의 갈등이 논의된 적은 얼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세대 간의 갈등은 대부분 경제 능력이 우월한 세대가 이기거나 조금 타협을 해주는 양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젊은 세대가 막 나가도 돈이 윗세대로부터 나오니 어느 정도 타협하고 녹아드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이 젊은 친구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일단 이 게임에 들어와야 서로 뭘 싸우든 말든 해결을 하는데 오히려 얘네가 아쉬울 거 없이 이탈하는 중인 거예요. 내가 이럴 바엔 실력을 키워서 사업을 하겠어.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일러스트 만들어서 팔 거예요. 로고 만들어서 팔 거예요. 코딩해서 어플 만들래요. 그 과정을 찍어서 교육 플랫폼에 올릴 거예요. 유튜버가 될래요. 블로거가 될래요. 인플루언서가 될래요. 그건 사업이 아니야. 돈 모아서 치킨집 차리는 게 사업이지. 이들은 돈과 기회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젊은 세대들이 기존의 경제적인 논리를 거스를 수 있게 된 걸까요? 저는 세상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거대 플랫폼 회사들이 똑똑한 개인에게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회사가 없어도 크몽, 숨고, 클래스 101, 유튜브, 각종 지적산업 관련 어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가 실력만 있다면 이들이 소비자랑 나랑 연결시켜주거든요. 심지어 이 사업은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교육 수준이 높고 SNS와 디지털 세상에 최적화된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어느 순간 네이버는 직접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각종 전문가들이 들어오길 바라고 그들이 인플루언서가 되길 바라고 그들이 알아서 정보를 만들어내길 바라고 그 정보를 사람들이 공유하길 바라고 그 정보가 투명하고 가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우리의 성향을 분석해서 직접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그에 걸맞는 컨텐츠 제공자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 가운데서 광고를 집행하고 수익은 기업과 창작자가 나눠 갖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0명만 넘어도 광고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쪽에서 기회가 계속 사라지면 반대쪽에서 기회가 생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고전적인 방식으로 이 삶이 나아질 수 없겠다 라고 판단하고 다른 길을 개척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른 세대보다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이 갈등은 조직을 통해서 차근차근 삶을 배운 세대와 넓고 방대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해가는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싶습니다.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한참 유행일 때 이와 관련된 강의를 봤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 메타버스가 실제로 가능하다면 거기에선 누가 강자일 것 같냐? 기성세대일 것 같냐? 어린 세대일 것 같냐? 비록 현실 세상에서 부동산을 기성세대가 먹었지만 새로운 디지털 세상이 열렸을 때는 어린 친구들이 강자가 될 것,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맥락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새로운 세대들이 꼭 윗세대의 룰을 따라야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헤이팅도 좋진 않겠지만요. 세련돼진 젊은 세대는 그 과정을 지탱해준 기성세대에게 감사함을, 기성세대는 달라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유연함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전적인 제 개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덕분에 저는 더 재밌는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